지금 이 노를 젓고 계신 분은 골프공을 찾고 계세요. 저 앞에가 이제 골프 연습장인데 공을 때려가지고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그 미얀마의 개들이 왜 밤에 이렇게 짖냐, 그리고 광견병이라고 하죠. 그런 뭐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서 제가 그냥 댓글로 좀 글을 남기려다가 또 아마 차후에 다른 분들이 이런 걸 또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예방책으로 좀 중요하다 싶어서 원래 이제 제가 도로를 다니면서 개들을 이렇게 취재는 아니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연말이고 새해가 다가오다 보니까 요즘 좀 너무 좀 바빠요. 그래서 뭐 부탁한 영상을 아직 못 찍는 것도 있고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걸으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운동 삼아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미얀마 개들이 엄청 많아요. 양곤에도 많고, 뭐 일반 이제 시골에 가도 개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개들을 요즘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뭐 애완견들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제 짝짓기 해서 번식이 이제 계속되잖아요. 점점 개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얀마 이제 서민들이 그런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뭐 가혹하게 뭐 잡아서 죽이거나 뭐 이런 행동도 하지 않으니까, 또 한국처럼 이렇게 개 잡아가는 개장수라고 그러죠. 뭐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개들이 이제 계속 번식을 하죠.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광견병이 돌다든지 뭐 이제 특정 지역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이렇게 약을 풀었어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약을 풀어가지고 개들이 그걸 먹으면 이제 사망을 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개들이 이제 누워가지고 죽어 있는 모습들을 가끔 이렇게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지역에 갔을 때.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개들이 점점 개체수가 번식을 해가지고 요즘 많은데, 뭐 질문하신 것 중에서 우선 그 한 가지가 밤에 왜 이렇게 짖어대냐 그러는데, 제가 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래 산 경험으로는 이 개들이 저는 이제 싸우는 걸 많이 목격을 했잖아요,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기 영역에 침범했을 때 이제 으르렁대고 싸우는 거죠. 저도 이제 주차를 하자마자 바로 그 주변에 개들이 와서 이제 뭐 이제 소변 보면서 자기 영역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옆집 개들이 애완견이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 개들이잖아요. 그래서 넘어오면은 뭐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다니니까, 집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막 그 뭐 영역을 넘어오면은 그 냄새 맡고 또 우르르 달려 나와가지고 집단 개들이 달려와서 막 패싸움 하고 물어 뜯고 이제 으르렁거리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개체수가 계속 번식하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싸워요. 새로운 개들이 이제 막 생기니까. 다니다 보면은 이제 새끼 개들은 좀 그래도 귀엽잖아요. 강아지들 뭐 7, 8마리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몇 개월 지나면 이제 그게 큰 개들이 되니까, 또 젊으니까 혈기 왕성하니까 막 영역 엄청 오줌 싸고 똥 싸고 다니면서 이제 영역 표시하고, 또 이제 뭐 9세대 왕초랑 싸우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짝짓기 계절 때 또 이제 온 사방 시끄럽고 뭐 난리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밥그릇 때문에 싸우는 거 좀 많이 봤거든요. 여기 자기 개는 아니지만 이제 길거리 개들을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이제 미얀마 현지 분들이 이렇게 밥을 줘요. 이렇게 앞에다가 이제 먹고 난 건 아니면 이제 좀 측은하니까 이렇게 주면은 그 밥그릇 가지고 이제 엄청 싸웁니다 또. 네. 그래서 실제로는 길거리 개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거의 뭐 한 가정씩 자기들 차고 들어가요.
예,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식사 잘 주고 밥 잘 주는 집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제 그 앞에 눌러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집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그렇게 이제 하수인이라고 좀 해야 되나? 그런 개들이 네, 생깁니다. 그리고 뭐 개 구입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일단은 뭐 돌에 잡개들이 많고 또 이제 애완견은 좀 달라요. 애완견은 미얀마에서 개를 전문으로 파는 데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 개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샵이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그걸 이제 주문받아서 그걸 구매해서 이제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내가 이제 어떤 종류의 개를 사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네들이 주로는 태국에서 사와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금액을 한 반 정도 주면 이제 주문이 들어가고 그 전문으로 이제 강아지 개를 이렇게 구입해 온 사람들이 태국에서 구입을 해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이름 있는 개고 브랜드 있는 개들은 여기서 바로 구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개가 강아지들이 태어난 집에서 이렇게 구입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면 이렇게 받는 거 외에는 실제로 본인이 특정 브랜드 개를 구입을 해서 기르려면은 주문을 하고 네,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가격이 상당히 꽤 비싸요. 저도 좀 기를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몇 개를 예전에 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뭐 또 제가 이렇게 계속 미얀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좀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이제 아직은 좀 구입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저도 이제 구입을 할 의사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조금 이제 종류를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누구나 들어본 종류는 대략 금액이 한 200만짜리에서 한 500만짜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뭐 한 뭐 100만원에서 한 200여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태국에 없는 개들도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가지고는 올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뭐 또 그걸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잊어버렸네. 그 광견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미얀마 개들은 광견병 시즌이 있기도 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광견병 있는 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미얀마에 살면서 한두 분 정도인가 제가 이렇게 뭐 가까이 알지는 않는데 이렇게 건너하시는 분들이 개에 물려서 광견병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 직원 중에서도 제가 뭐 워낙 오랜 기간 여기서 일을 했으니까 뭐 여러 명의 직원들이 저를 거쳐갔는데 네, 그 직원들 중에서도 한 3명, 4명인가 이제 도로에서 그 개한테 물려가지고 근데 이제 광견병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증상이 안 좋아서 주사도 맞고 이렇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다행히 뭐 목숨이 위태로울 때까지 간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디오를 찍으면서 그냥 그 광견병에 대해서 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제가 뭐 수의사도 아니니까. 근데 이게 광견병이 생각보다 상당히 그 위험한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그 뭐 비단 강아지 개뿐만 아니고 고양이하고 특정 동물이 이 광견병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있고 또 어떤 특정 동물들은 이제 뭐 전혀 이 광견병에 걸리지 않는 동물도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한테는 사람들한테 가장 이제 접근해 있는 동물 중에는 고양이랑 개가 이제 광견병에 걸릴 수 있는 숙주 동물인데 어쨌든 그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개도 그 광견병에 충분히 언제나 걸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야생에 있는 것들은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네, 그 광견병에 걸린 그 강아지, 개나 고양이한테 사람이 물리면 그 침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물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이제 잠복기가 있는데, 그 잠복기가 이제 강약에 따라서 뭐 수일에서 길게는 몇 개월까지 이제 잠복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초창기 때는 이게 광견병인지 잘 모른대. 그리고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제 발열이 있고, 두통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한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심해지면 이제 구토하고, 뭐 음식을 못 먹고 막 어지럽고, 이게 이렇게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막 침도 흘리고, 예, 이게 뭐 중추신경을 마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호흡곤란으로, 네,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뇌신경 쪽으로 갔을 때 되게 위험해서, 특히 이제 얼굴 쪽 부위에 가까운 곳에 물렸을 때는 빨리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리 같은 데 물리면 그래도 위로 올라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얼굴 쪽에 뇌에 가까울수록, 네, 더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병원에서 미리 이 광견병이 많은 지역으로 갈 때 예방주사를 혹시 뭐 맞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걱정돼서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도 듣고 불안해서. 근데 이제 뭐 말라리아 같은 예방주사는 일반 병원에 다 있는데, 이거는 예방주사가 일반 병원에 없대요. 그래서 뭐더라? 뭐 특이 어떤 병원 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예, 뭐 이렇게 신청을 하면 따로 맞을 수는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뭐 자료로는 이제 만약에 개에 물렸을 때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면 빨리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맞는 주사, 뭐 예방 접종 주사에 의해서 이렇게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집에서 강아지, 개, 고양이를 키울 때는 걔네들을 미리 이제 정기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고, 이제 뭐 그 강아지, 개가 많은 지역에 다닐 때, 그런 국가에 다닐 때는 특별히 이제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댓글에도 그렇게 달렸더라고. 이제 미얀마에서 서양인들은 이제 개를 귀여워하니까 이렇게 근처에 가서 이렇게 뭐 하려다가 이제 물려가지고, 뭐 그런 소식을 저는 잘 못 들었는데 그런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얀마는 개가 너무 많아요. 뭐 그냥 길가에도 있고, 뭐 쇼핑몰 뭐 번화가 앞에도 그냥 있고, 특히 뭐 서민들이 사는 이제 뭐 주택단지나 뭐 일반 가정집 앞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음에 약하신 분들, 잘 때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좀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피해야 돼, 미얀마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막 무슨 미얀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막 스피커 키고 엄청 시끄러운 지역이 있어요. 그런 곳을 피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개들 많은데, 정말 많은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피하셔야 돼. 안 그러면 밤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자는 게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실제로 뭐 한인분들이 뭐 한인 카톡방에도 그런 내용이 예전에 올라왔었고, 네, 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요즘 양곤에는 그 애완견 센터 뭐 치료받고 뭐 케어해 주는데, 그리고 여행 갈 때 애완견은 맡기고 갈 수 있는데, 관련 뭐 사료나 옷 같은 거 뭐 구입할 수 있는 데는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카톡에서 아니죠, 구글에서 그냥 펫 액세서리, 뭐 펫샵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거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그런 애완견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왼쪽에 보이죠? 네, 여기 센트럴 쇼핑몰에 뭐 저녁에 오면 뭐 각종 애완견을 볼 수 있으십니다. 이제 강아지 한해서 뭐 시베리아 허스키부터 뭐부터 요즘 여기 강아지,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졌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광견병
익히 들어왔고, 저희 직원이나 뭐 주변에 물렸던 사람도 이제 알고 있어서 늘 조심은 하는데, 저한테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물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또 댓글에 그런 내용이 달려서 그냥 산책 삼아 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얀마에서 혹시 개를 물리시면 꼭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시고 예방 주사 맞는 거는 제가 볼 땐 필수인 것 같아요. 그냥 무심코 지나치시면 안 되고, 특히 발열 나고 막 이렇게 두통이 있을 때는 반드시 꼭 가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길거리 개들한테는 이렇게 함부로 먹이 주거나 이런 게 좀, 저는 뭐 외국인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나중에 뭐 또 뵙겠습니다.